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공화당이 전당대회에서 북한을 김씨 일가의 노예 국가라고 규정하고 체제 변화의 불가피성을 공식 거론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한 민주당도 북한을 가학적인 독재자가 통치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누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김정은 정권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7월 25일부터 4일 동안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정강정책 최종본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주요 정책 기조에서 북한 핵 폐기를 우선과제로 내세웠으며 북한을 가학적인 독재자가 통치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강정책은 북한이 지금까지 4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설명한 다음 지금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정강정책 최종본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초안에 없던 북한 인권 문제를 반영한 민주당 측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남용 책임이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최측근 참모인 제이크 설리반 외교조정 정책관도 기자들과 만나 클린턴에게 북한 문제는 최우선 이슈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한반도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정강정책은 트럼프는 북한의 독재자를 칭찬하는 동시에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포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영내 핵무기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러한 트럼프의 접근법은 앞뒤가 맞지 않고 국제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위기를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 등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정강정책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아태 지역에서의 제도와 규범을 강화하고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겠다고 강조했고 중국이 규범을 지키도록 하고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공화당은 지난 18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정강정책을 채택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화당은 북한은 김씨 일가의 노예국가이며 중국이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노예국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재앙으로부터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화당은 미국은 북한 핵무기 해체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굳게 맞설 것을 다짐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북한 정권이 우리의 상상보다 더 일찍 몰락하고 통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탈북자 3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 북한 동포 자유의 밤 행사에 참석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의 잔악성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인권재단인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의 짐 월노크 실장은 지난 20일 저녁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북한 동포 자유의 밤 행사에서 극악 무도한 일을 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일찍 몰락해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노크 실장은 4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샌프란시스코 예수인 교회를 가득 채운 가운데 열린 강연에서 하지만 북한의 폭력이나 폭탄 투하를 통해 변화를 이뤄내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밖에 더 넓은 세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들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 동포 자유의 밤 행사는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샌프란시스코 탈북자 통일 선교대회 중 특별 행사로 개최됐습니다. 또 다른 강연자로 참석한 UC 버클리의 다니엘 살전트 교수는 역사학자로서 1970년대 이래 아르헨티나와 칠레, 소비에트 연합, 캄보디아 등 상습적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해온 정권들을 연구해본 결과 북한이 가장 지독한 인권 탄압 정권이라면서 북한 정권은 개인의 자유를 최소화하고 있음은 물론
폭력을 제멋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살전츠 교수는 이어 북한은 외부적인 도움 없이 내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아주 미약하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치오 목사 사회로 열린 북한 동포 자유의 밤에서는 신재현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가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스탠포드 대학의 레리 다이몬드 교수가 북한 주민의 자유 회복을 주제로 연설을 했습니다. 고향 선교회 주최로 열린 행사에는 많은 미국인들도 참석해 발표 내용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김정은 정권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 개발을 포기하고 3대 세습 유지를 위한 가혹한 주민 탄압 독재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북한 동포 자유의 밤 행사는 시애틀 고향 선교회, 샌프란시스코 교회 협의회,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글로벌 어린이재단,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 아시아 소사이어티 등이 후원하고 한국과 미주에서 탈북자 30여 명이 참가했으며 이들이 직접 북한의 현재 상황을 폭로하는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서경입니다. 우리가 추가 핵실험을 하는가 마는가는 전적으로 미국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 만약 오는 8월 한반도 정세가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면 그 책임은 핵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끌어들이고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려 먼저 선전포고를 한 미국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다. 어떠신가요? 속된 말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폭력 조직 보스가 발악을 하는 장면이 연상되는 상투적인 공갈 협박입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26일 개최된 ARF에서 쏟아낸 말들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북한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ARF 외교장관의 회의장을 또다시 대남 대미 협박 선전장으로 활용하는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6일 ARF가 열린 비엔티안 국립 컨벤션 센터에서 한중일 등 각국의 기자들에게 10여 분간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최근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 지금 정세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이라며 군사적 압박, 핵위협 증대에서 그 신뢰를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우리에 대한 경제 봉쇄를 시도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강한 불만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리 외무상은 또 최근 이른바 인권 문제를 걸고 우리 최고 존엄까지 모독하면서 최대의 적대 행위를 감행하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와의 공존을 거부하고 모든 대화의 문을 닫아낸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다고도 강변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지난 7일 김정은을 극단적인 인권 유린의 직접 책임자로 규정하며 처음으로 제재 대상자로 지정한 것을 비난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 외무상은 우리는 미국이 대북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한국에 주둔한 모든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천명했다며 이것이 우리로서는 유일한 방도라고 생각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리 외무상은 자신의 연설문을 통해 사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핵폭격기, 핵잠수함, 사드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이 끊임없이 한반도에 투입되고 있다면서 미국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이어진 한국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추가 핵실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우리가 추가 핵실험을 하는가 마는가는 전적으로 미국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는 만약 오는 8월 한반도 정세가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면 그 책임은 핵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끌어들이고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려 먼저 선전포고를 한 미국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면서 8월로 예정된 한미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넷째이자 마지막 부인이었던 김옥이 김정은에 의해 숙청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26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잔악함이 또다시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평양을 다녀온 한 중국 사업가는 RFA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김옥과 그녀의 친정 식구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말을 노동당 간부에게 들었다며
김옥 남동생 김균의 아나무인적 행동과 오만한 태도가 결정적 이유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의 생모 고용희가 사망한 이후 김옥의 남동생은 자신의 누이가 김정일 위원장의 총애를 받는 것을 믿고 횡포를 부렸다며 김정일 사후 북한 보위부가 김정은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균은 2011년 2월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 직무를 대리하는 제1부총장에 임명됐으나 2013년 10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북한 체제 속성상 김정은 집권 후 김옥은 제거될 수밖에 없었다며 고용희의 우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와 동생 김여정의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옥은 2012년 7월 김정은의 능라 인민유원지 준공식 참석 사진에 포착된 직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찰총국을 비롯한 대남 공작기관들이 해외를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한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10여 개 테러 실행조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 공작기관의 이 같은 테러조 파견은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출 이후 보복 테러를 감행하라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은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 백배 천배 보복을 지시했고 최근 미국의 인권 제재 리스트에 자신이 등재된 것에 대해 노발대발했다며 이에 따라 북한 공작기관들은 한국에 대한 보복 테러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구체적인 테러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현재 북한 공작기관들은 10개 이상의 테러조를 중국 단동, 선양 등지에 파견해 테러 활동을 경쟁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며 지난 4월 말 중국 장백현에서 발생한 조선족 한충렬 목사 피살 사건은 보위부가 파견한 테러조의 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찰총국은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지에 테러조를 파견해 해외 거주 한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를 은밀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업 추진을 미끼로 한국인을 유인해 납치하는 공작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찰총국은 해외 파견 요원들에게 제외 한국 공관, 한인의 사무실 등 테러 목표를 개별적으로 할당했으며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실행할 준비를 갖추라는 지시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및 동남아 지역 주재 제외 공관에 공관 비상 연락망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면서 북측 인사 접촉 자제 계도, 주재국 치안 당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유지 등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북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을 차단하겠다고 하고 한미 간의 군사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7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토니 블렁컨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제3차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를 마치고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을 차단할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압박 수단을 만들어내야겠다는데 한미 양국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2에서 3개월간 집중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차장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볼 때 북한이 결정하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데 한미 양국이 공동의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만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제재를 유엔 안보리 결의 형태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수 있다는 우려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은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서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상임이사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로서는 중국이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확신했습니다. 황인묵 국방부 차관도 지난 26일 펜타곤에서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펜타곤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논의했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어를 재확약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유엔 등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경제가 올 하반기 이후에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국 금광과 무연탄 수출 등이 급격히 하락하고 수출입도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대북 경제 제재로 북한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징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28일 대북 제재 이후 아직은 예상했던 것만큼의 극적인 경제 침체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반기 이후 북한 경제가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우선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북한의 대중국 자원 수출 가격에 가파른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올 3월을 분기점으로 무연탄 등 북한의 대중 수출 규모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올해 6월까지 늘어나던 북한의 대중 금광 수출은 3월 43.2% 감소 이후 4개월 연속 줄었고 상반기 석탄 수출액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6% 감소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과 수입 역시 3월까지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4월부터는 갑자기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증가세를 보이던 북한의 식량 생산은 지난해 8% 이상 감소하고 올해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북한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16년 북한의 식량 총생산량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량 배급이 줄면서 북한의 국가 배급량 목표는 1인 1일 평균 573g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최근에는 70일 전투 등 강제적 노력 동원 정책까지 펴면서 북한 당국과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량 부족과 북한 내부의 경제 구조 및 수출 구조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유엔을 비롯한 각국과 한국의 계속적인 대북 경제 제재 여파로 올해 하반기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서경입니다. 북한 정권이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동물마저 외화벌이에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통치자금과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북한 정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FA는 국제시민사회단체 국제조직범죄방지 세계계획이 발표한 국정 없는 코뿔소뿔 거래에 관한 조직범죄망과 동물보호 보고서를 인용, 1986년부터 아프리카에서 외교관이 직접 나서 코뿔소뿔과 코끼리 상아를 밀거래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29건이고 그중 16건이 북한 외교관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측이 외교관들은 출국 시 개인 진검사를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코뿔소뿔을 빼돌린 다음 중국으로 들어가 암시장에 내다 팔고 있으며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이 아예 없거나 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줄리안 레더마이어 수석연구원은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 전문 밀수 조직이 움직이는 것과 달리 북한은 대사관 등 당국이 직접 나서서 코뿔소뿔과 코끼리 상아 밀거래를 하고 있다며 북한을 범죄 국가라고 단언했습니다. 레더마이어 연구원은 국제 암시장에서 코뿔소뿔은 금과 같이 고가에 팔리고 있어 각종 대북 제재로 경제 사정이 악화된 북한에 좋은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며 아프리카에 있는 북한 대사관들은 북한 정권을 위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 박철중과 북한 태권도 사범 김정수가 모잠비크에서 코뿔소뿔 4.5kg을 차에 싣고 이동하다 현지 경찰에 적발됐고 당시 이들은 3만 달러를 내고 풀려났습니다. 이후 박철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고 그해 12월 북한으로 돌아갔지만 2주 만에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레더마이어 연구원은 단체 동료들과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재 북한 대사관을 방문해 북한 당국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거칠게 밀며 차량에 돌까지 던지는 등 협박과 위협을 가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지난주 라오스에서 개최된 ARF는 북한의 7차 당대회 직후에 임명된 신임 외무상 리용호의 데뷔 무대였습니다. 그런 그가 ARF 회의장과 기자회견에서 쏟아낸 말들은 도저히 한 국가의 외교 수장으로서의 품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듣는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조직 폭력배들이나 사용할 만한 공갈 협박이었습니다. 리용호의 발언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용호와 같은 북한의 외교관들이야말로 국제정세의 흐름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북한 정권이 처해 있는 위치와 운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것인데 이들이 속으로는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독재자에 대한 충성을 보이기 위해 이러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북한의 외교수장이 아무리 국제회의에서 막말을 쏟아내고 공갈 협박을 한다고 해서 북한 정권의 어두운 미래가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암울한 운명이 더욱 부각될 뿐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